국보 제141호 단유 세문경. 2400여 년 전 고조선 시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잔무늬 거울이라고도 불리는 청동거울이다. 단유 세문경의 뒷면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선들이 무수히 교차되며 정교한 아름다운 무늬를 뽐낸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며 절대로 재현이 불가능한 문화재로 여겨졌던 청동거울 단유 세문경.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국보 단유 세문경이 한 장인의 집념에 의해 찬란하게 부활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바로 이곳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7호 이완규 주성장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물공장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전시실에는 마치 국립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국보급 문화재들을 재현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이완규 장인은 전통 주성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 중에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문화재 복원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장인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국보를 재현하는 장인으로 부른다. 이완규 장인이 재현에 성공한 문화재 중에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도 있다. 장인은 국보 제287호 백제태 향로도 만들었다. 이완규 장인은 문화재 복원가이기에 앞서 전통 주성장이다. 주성장은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그 벌집을 가지고, 벌집 우리가 밀랍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흙 속에다가 밀랍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밀랍에서 이제 그 열을 줘서 밀랍을 녹여내고 거기다 쇳물을 부어서 이제 우리 청동의 한 작품을 만드는 기법을 우리 밀랍 주조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바로 우리 주성장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장인의 이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 작품이 하나 있다. 바로 국보 141호 단유 세문경이다. 지름 21cm의 이 청동거울은 현존하는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서 가장 정교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예, 그 단유세문경은 지금 우리 국보 141호인 그 승실대학교에 지금 있는 그 동경 거울인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30년 전에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보고 놀란 게, 어떻게 현대 기법에도 못 앓는 아주 섬세한 그 문양, 제가 항시 그 자랑했던 게 저는 섬세한 건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보고 아주 자존심을 구긴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걸 계속 그 지금까지 한시 머리에 염두를 두고 재현을 했지만 재현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들이 한 얘기 이런 것부터 계속 그 갖다 책을 읽으면서 해봐도 그 안 돼서 지금 한 10여 년 됐네요. 10여 년 전부터 그걸 다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고정관념을 좀 깨고 그 옛날 기법으로 한번 돌아가서 해본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 활석 거푸집에다 이제 조각을 해서 그걸 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될 그런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단함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단유 세문경에는 13,000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선 각 하나하나가 매우 미세해서 슈퍼컴퓨터로도 만들기 어려운 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단유세문경을 제가 재현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손바닥 많은 작품인데 시간이 또 엄청나게 걸리는 일이 법은 13,000개의 선을 그려야 되는 일이니까 힘든 일인데 그걸 왜 하냐고. 그래서 그때 좀 미친놈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면서 그 많은 걸 느낀 게 첫째 어려웠던 것은 이걸 계속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고 있으면 그 선 하나 그을 때도 그 숨을 멈추고 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 선을 그으면서 항시 힘들었고 그리고 눈이 그렇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유세문경 하나만 그리고 나면은 그 눈이 한도수씩 내려갈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그게 옛 선조들이 만드는 거니까 저는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단유 쇠문경이 흙 거푸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장인은 고정관념을 깨고 활석 거푸집으로 단유 쇠문경을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활석이라는 돌은 전국에 많이 있는 돌입니다. 흔하게 있는 돌인데 우리나라 돌 중에서 최고 이제 치밀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돌이고, 이 돌을 제가 구하면서 항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뭐 한 달 반 동안 제가 이제 조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조각을 하다 보면은 속에 모래알갱이나 이런 딱딱한 재질이 붙어 있으면은 바로 조각을 스톱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반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렇게 어려운 돌이라 제가 아주 신경을 써서 돌 한 장도 섬세한 돌을 찾으려고 무지개 노력하고 있는 돌입니다. 이완규 주성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슈퍼컴퓨터 기술로도 만들 수 없다는 단유 쇠문경을 복원해낸 것일까? 일단 단유 쇠문경을 만들 거푸집을 만들어야 한다. 활석의 표면을 마치 바둑판처럼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은 활석 거푸집 표면에 먹물을 빈틈없이 바른다. 검은 먹물로 활석 거푸집 표면을 꼼꼼하게 칠하는 이유는 세밀하고 복잡한 문양을 조각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먹물을 다 바른 후에 컴퍼스 같은 도구를 이용해 거푸집 표면에 동심원을 정교하게 파낸다. 이것이 앞으로 새겨질 단유 쇠문경의 13,000여 개의 선들을 그리는 데 기준이 되는 동심원이다. 단유 쇠문경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들이 장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동심원들을 정교하게 파내기 위해 이완규 주성장은 한꺼번에 많은 동심원을 그릴 수 있는 작업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이런 동심원을 그리는 작업 도구는 쇠를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물을 부어서 제작했다. 단유 쇠문경의 무늬를 그리는 작업은 1cm 안에 수십 개의 선을 그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밀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물로 제작한 정교한 작업 도구가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물에 비추지 않고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런 시대에 단유 쇠문경 같은 청동 거울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유 쇠문경에 그토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식 무늬를 입혔을 것이다. 지금 제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음각으로 조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주물을 보면 양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조각을 할 때 도장 파듯이 음각으로 조각하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만일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단유 쇠문경을 그대로 보고 조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물을 딱 보니까 빛이 퍼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오므려져 버려요. 반대로. 지금 문양을 음각으로 조각하고 있는 것은 청동거울의 표면이 아니라 쇳물을 부을 활석 거푸집이다. 소를 등분을 했잖아요. 등분 안에 이제 사각 안에 또한 삼각구두로 이걸 또 잘라야 됩니다. 이제 아까 사각 동심원의 사각 안에 있는 선을 이제 삼각형으로 사선으로 계속 이제 잘라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활석 거푸집에 음각하는 작업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교한 선을 그려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13,000개의 선을 그려나가면서 장인의 시력도 급격히 나빠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작업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때문에 장인은 단유 쇠문경 재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유 쇠문경을 청동기 시대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 13,000개의 선들이 만들어내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 때문이다. 조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게 눈의 감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손의 감각으로 쭉 가면 한번 선이 끊어진다는 딱 소리가 나니까 그 딱 소리 나기 직전에 더 이상 그 선하면 안 되죠.
단유 쇠문경의 최대 난제가 바로 복잡하고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의 재현이었다.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문양 도면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완규 장인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유물 재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단유쇠 문경을 만들면서 최고 중요했던 게 8개의 동심원이었습니다. 그 1cm 안에 24개의 선을 그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기법은 그 주물을 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물을 부어서 우리가 그림새라고 그러는데, 그걸 얇게 갈아가지고 톱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톱날을 만들어서 8개의 똑같은 동심원을 만드는 이 그림새가 최고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은 연구 끝에 1cm 안에 24개의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림새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크기별로 3가지 종류나 만들었다. 거푸집의 중앙에 큰 동심원을 그리고 중간 크기의 원을 만들고 또다시 8개 작은 동심원을 새겼다. 이런 식으로 2400여 년 전 단유 쇠문경과 똑같은 문양이 거푸집에 그려졌다. 예, 이게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재단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재단이 아니고 이제 요 잔선 무늬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무늬가 이제 0.03mm라고 그러는데 0.3mm에 0.3mm를 띄우고 계속 선을 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하나 안에 한 10번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10번 선을 긋기 위해서 요 치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가 아주 여기서부터 이제 손이 떨리는 작업인데요. 단유 쇠문경의 무늬는 선각 하나하나가 매우 미세해서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무늬였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 연구팀들도 도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재현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완규 장인은 단유 쇠문경을 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도전했고 결국 성공해냈다. 1982년 이완규 장인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 단유 쇠문경을 처음 접하게 된다. 보자마자 속으로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바로 작업장에 돌아와 단유 쇠문경 재현에 도전해봤지만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매일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고 또 참아가며 활석판 위에 13,000여 개의 문양을 파나갔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작업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매일 6, 7시간씩 작업한 끝에 2007년 여름 결국 이완규 주성장은 우리 선조들이 만든 단유 쇠문경을 복원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포기하고 싶죠. 근데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량이 나면은 그날부터 작업을 시작을 또 합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대 때문에 빨리 또 해봐야 되겠다. 근데 또 1달 반 동안은 또 역시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작업이라 그냥 고육스러운 일 같습니다. 현대 슈퍼컴퓨터로도 만들기 힘들다는 섬세한 선과 동심원들. 직경 21cm의 동그란 거울에 13,000개가 넘는 선이 그어져 있는 단유 쇠문경.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문양을 조각한 활석 거푸집이 완성되면 비로소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단유 쇠문경을 찍어낸다. 이완규 장인의 단유 쇠문경 복원 성공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학 연구팀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단유 쇠문경 복원이었는데 이완규 장인 개인의 수년간에 걸친 독자적인 연구 끝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 흙 거푸집으로 단유 쇠문경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도 이완규 장인이 증명해냈다. 활석 거푸집에서 거의 원본에 가까운 단유 쇠문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장인의 오랜 집념과 열정이었다. 가치 있는 일에 오랫동안 파고든 장인 정신의 승리였다. 이완규 장인이 선조의 빛나는 유물을 재현해낸 비밀은 대화였다. 그는 유물을 보면서 유물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2400여 년 전
청동기 시대 장인은 어떻게 이 청동거울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옛 장인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유물을 재현해냈다. 흙 거푸집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활석 거푸집을 선택한 것은 장인의 탁월한 결단이었다. 단유 쇠문경의 성공을 지켜본 외국 연구팀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세계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화재가 바로 단유 쇠문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는 대단함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본 같은 데는 큐슈대하고 그 동경대하고 이런 데서 한 10여 년 동안 그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했었지만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실패를 했던 일이니까 제가 그걸 재현했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직접 그걸 보시고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예. 이완규 주성장의 문화재 복원 작업은 단유 쇠문경 한 가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장인은 활석 거푸집 주조기법을 이용해 고조선 시대 대표적인 검으로 불리는 비파형 동검의 복원에도 성공했다. 장인은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전투용 무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완규 장인이 활석 거푸집에서 만들어낸 비파형 동검은 칼날을 숫돌에 갈지 않고서도 바로 종이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서 있었다. 이런 칼은 현대 주조 기술로도 만들기 힘든 것이다. 지금도 칼을 만들려면 칼 모양을 만들고 날을 갈아야 한다. 장인은 단유 쇠문경과 비파형 동검의 유물을 재현하면서 청동기 시대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알렸다. 청동기 유물 복원 작업은 여전히 이완규 주성장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이 되었다. 요즘 이완규 장인은 문화재 재현 기술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단 이걸 줄을 거친 놈을 가지고 먼저 이런 데 먼저 이걸 지금 장인은 제자에게 청동거울 단유 쇠문경의 표면을 연마하는 방법을 지도해주고 있다. 이쪽으로 한 번 하고 이쪽으로 한 번 하고 계속 가운데가 평면이 나오게 계속 시범을 보이는 장인의 모습에서 제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한번 해봐. 네가 신이 가서 좋다야. 이완규 장인은 옛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기술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면이 이제 평면을 내려야 되니까 이 상태가 지금 고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계속 밀다가 이쪽으로 밀고 하면서 이제 그 평면이 나올 때까지 전부 밀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운 야실이 좀 이렇게 줄이 이제 고운 놈으로 또 이제 이걸 다 밀고 그다음에 이제 사포를 이용해서 이제 면을 아주 꽉게 잡아서 이제 연마제를 이용해서 연마까지 해서 그 아까 얼굴이 보일 정도로 이제 연마를 해내야 됩니다. 단유 쇠문경은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표면을 정성스럽게 잘 갈아주어야 거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보니 가운데가 배가 들어갔지, 그지?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면은 이 가운데 이제 태가 이렇게 줌을 보면서 이렇게 오르니까 가운데가 배가 꺼질 수밖에 없다고.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이 가해를 좀 더 가는 쪽으로 하고. 무려 2400여 년 전 유물을 재현해낸 이완규 주성장의 성과는 제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완규 주성장의 뒤를 잇는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재 복원 기술을 접하고 익히고 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얼굴을 비치니까. 잘 접혀가지고
네 얼굴이 이쁘게 나온다. 예. 이 작업은 사장님이 정말 어렵게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섬세하고 정교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손이 많이 가고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자들이 따라하기는 좀 어렵고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해야 될 국보급 유물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주성장 이완규. 충남 청양의 고향인 장인이 주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농사짓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가난한 농촌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렵게 기술을 배웠고 고생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각별하게 대한다. 항상 제자들과 제작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한다. 위에 관은 지금 없는 거지? 네, 없어요. 관도 같이 잘 된 것 같아. 선 같은 거 좀 제대로 잡아주고 밑에 이렇게 크냐? 근육이? 복장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넓게. 라인이 좀 많이 풀리는 게 그걸 잡아야 돼. 그거만 좀 잡아줘.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지는 문화재 복원에 대한 열정은 뜨겁기만 하다. 이완규 주성장은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장인이 되고 더 뛰어난 문화재 복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금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를 하나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뵙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 한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집중력이라든가 이게 관심력 이런 거는 상당히 배우고 본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자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의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이완규의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좀 뒤로 물러앉고 제자들이 또 나보다 더 유명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요새 제가 그 뒤로 빠져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의 제조 비밀을 밝히는 이완규 주성장. 수천 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나 단효쇠문경 같은 동아시아 최고의 청동 유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풀어낸 것이다. 이완규 장인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 장인은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펜을 들고 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책이지만 책을 내고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장인이 책을 쓴다는 게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책을 써보니까 확실히 우리 역사의식을 다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좋은 책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도 이제 올해 좀 하나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 청동기에 대한 계속 전시를 해서 우리 한류라는 우리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전시를 해서 우리 청동기 시대에 뭐가 우리 선조들이 이걸 뭐에 썼던지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신비의 청동거울 단효쇠문경. 이완규 주성장은 2400년 전 선조들의 전통을 복원해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끝내 단효쇠문경 재현에 성공했다. 단효쇠문경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당시 한반도의 정통유물 제작 기술이 동아시아 최고의 하이테크였음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있다. 뜨거운 집념의 장인 이완규 주성장. 그는 한반도 청동유물을 이 땅에 찬란하게 부활시키고 있다.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뭐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 속에다가
그 밀랍을 한 달 동안 조각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던 그 물건을 그걸 밀랍을 녹여내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뭐 우리가 쓴물을 부어서 그 청동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뭐 조각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 아주 국한되어 있는 그 한 10초, 20초의 쓴물을 부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그 아주 어려웠던 작업 같습니다. 지금 해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제 기술입니다.